상위 1%를 향한 투자 전략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유현입니다. 여러분들 괜찮으신가요?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크게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설마 했었는데 미국을 향한 이란의 보복 공격이 시작되면서 증시는 잔뜩 긴장한 모습인데요. 먼저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오늘 1% 넘게 하락하면서 2151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의 매도에 오늘 3.4%가량이나 하락을 하면서 640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부분의 업종 그리고 종목들이 파란 불을 켰는데요. 특히 제약 바이오주와 건설주의 낙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미국과 이란의 본격 충돌이 계속되면서 방산주들 강한 모습이었고요. 비트코인이 투자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비트코인 관련주들 흐름 양호했습니다. 또 오늘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까지 외국인의 러브콜이 이어지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점 특징적이었는데요. 한편 원달러 환율은 오늘 하루에만 4원 정도 오르면서 1170원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중동발 리스크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폭락한 장 보면서 계속 투자해도 되는 건지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상위 1%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는지 궁금하시죠? 이에 대한 나침반이 되어주실 박동혁 대표님 자리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지금 중동발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네네. 네, 추가 하락도 염두에 둬야 할까요? 가능성은 열어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동혁 대표 인사드립니다. 지난 금요일장 여러분들께 시황 설명을 좀 드리면서 변수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해서 강조를 좀 드렸었습니다. 결국엔 주가 자체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변수들이 항상 또 증시의 발목을 잡고 상황에 따라서 또 그때그때마다 이제 변동성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찌감치 조금 이제 미리미리 좀 공부하시고 준비한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어떤 그 변동성의 장세도 일정 부분은 좀 피해갈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것처럼 기술적인 분석으로 일정 부분 하락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고 또 추가적으로 종목의 흐름을 통해서 좀 예측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서 이제 차트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을 보면 지난주 금요일장 여러분들 이제 인사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주가 자체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지나치게 좀 과한 갭 상승이 나오고 양봉의 길이가 짧아진다라는 것은 매수세가 약하다라는 것을 뜻하고 음봉의 횟수가 많아지면 주가 자체가 변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또 일정 부분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흔들어주는 것도 사실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악재가 이제 터졌죠. 자연스럽게 거래소 시장이 떨어짐으로써 자연스럽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아무래도 이제 조금 가벼운 종목들 중심으로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많이 밀릴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제 간략하게 좀 정리를 내려보면 좀 이렇습니다. 우선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내용들 자체가 흔한 악재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한다라든지 또는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유럽의 어떤 디폴트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이제 수시로 좀 접하는 악재이기 때문에 이런 악재가 나왔을 때는 단기적이더라. 이런 악재가 나왔을 때는 장단기적으로 흔들어 주더라. 이런 어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무역 분쟁과 같은 그런 악재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장기화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악재 같은 경우도 보통 보면 한 일주일 정도 변동성만 주고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의 디폴트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그리스 디폴트, 이탈리아 또는 영국의 브렉시트와 같은 이런 이슈들은 거의 하루 이틀짜리 악재고 다시 회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이런 어떤 악재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끝날지 장기적으로 이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경험치 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 보여지는데요. 우선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은 단기적인 측면이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약간 흔들어주고 다시 반등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
외국인들의 어떤 그 매수세가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선은 최근에 하락을 주도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죠. 그래서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오히려 방어를 해줘야 되는 입장에서 오히려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답답하죠, 정말. 그런데 이제 반면에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좀 현재 가담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외국인들은 장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기관 투자자들은 단기적 측면으로 이제 공략을 많이 합니다.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적극성을 갖고 그래도 좀 매수를 해준다라는 것은 일시적인 하락으로서 일단은 증시를 좀 보이고 있지 않나, 이런 단기적 변동성 자체가 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자, 연봉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요. 우선 지난번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화면을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아래 꼬리가 달려 있죠. 자, 보세요. 아래 여기 보면 올라간 자리만 체크를 좀 해보죠. 화면에 나와 있는 차트는 그 월 연봉 차트고요. 여기도 확대를 시켜보면 아주 미세하게 아래 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구간을 보면 아주 눈에 띄게 아래 꼬리가 달려 있죠. 무슨 뜻이냐면 시장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냥 올라가진 않습니다. 약간의 변동성을 주면서 가거든요. 화면에 나와 있는 바로 이 구간은 저 왼쪽 하단 잘 안 보이시죠? 자, 요렇게 자, 당겨 보면 자, 왼쪽을 보시게 되면은 그 1998년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당히 긴 역사 속에서 통계를 좀 따져보면은 올라가기 전에는 항상 흔들어줬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주가 자체가 이런 식으로 약간 흔들어주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준다라는 거. 결코 부정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반등에 대한 내용들이 좀 필요하겠지만은, 그렇죠? 자, 우선은 일봉상으로 좀 접근한다면 우선 이제 코스닥 기준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개별주를 좀 많이 투자하시기 때문에, 자, 우선은 증시가 떨어지는 것은 예측으로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차트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부실주라든지 우선주라든지 신규주가 강세를 보여주게 되면은 조만간의 변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바닥 같은 경우는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대 음봉이 나와준 다음에 이후에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은 바닥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공식들. 거의 바닥권에서는 패턴 모양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이와 같은 공식을 만들어줍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크게 빼면서 투자자들에게 겁을 주고 손절을 이제 나오게끔 만들어 놓고 이후에 매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50대 50 아니겠습니까? 내일이 돼봐야지 알겠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께서는 예측이 아니라 확인을 통해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매매는 좀 제한적으로 해야 되겠죠. 비중도 좀 제한적으로 진행을 하시고요. 그래서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좀 소극적인 자세로 매매를 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전략으로 한번 좀 계획을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돌발 악재가 터진 우리 시장 경계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바닥에 대해서 예측이 아닌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확인이 될 때까지는 소극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자, 대표님, 그렇다면 오늘의 주식 명언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의 주식 경험도 뭐 제 나름대로 한번 정해봤는데요. 좀 길어요. 투자에 성공하려면 타이밍과 그리고 종목 선택 둘 다 잘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오늘의 내용과 딱 맞아떨어지는 내용 같아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죠. 뜻대로 안 되니까 주식 투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시 말해서 좋은 종목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좋은 가격, 좋은 위치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 증시 자체가 변동성을 주면서 상장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이 좀 나왔었죠. 자, 그러면 단순 하락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손절을 친다?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항상 큰 그림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기본적인 것이 밑바탕이 돼야 되는 거고 타이밍은 나중 문제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앞으로도 이런 장세가 계속해서 찾아올 텐데요. 그렇죠? 그때그때마다 변동성을 주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내가 종목을 매수할 때만 하더라도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매매를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렇게 주가가 빠지거나 아니면 뭐 종목의 위치가 잘못됐거나 해서 빠지게 되면 그때 이제 후회를 하게 되죠. 어떤 후회를 하느냐? 첫 번째,
지금은 이제 실적 발표 이제 시즌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제 4,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진행이 되죠. 작년.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1월부터 시작해서 2월 15일까지 45일 기간 동안에 이제 실적 발표 4, 4분기가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동시에 연간 실적 발표까지 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2019년도에 대한. 자, 그러면 3년 연속 적자 기업이었던 종목들이 이후에 1분기 실적이 부정적으로 이후에 또 나오게 되면 4월장 돼가지고 4년 연속 적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4년 연속 적자면 상장 폐지 실질 심사 가능성이 있고 5년 연속 적자면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그럼 무슨 뜻이냐면 뭐든지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악재가 이제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나는 이 종목 좋아서 샀고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을 매수해서 들어갔는데 이제 떨어지면 그때부터 단점이 보입니다. 재무제표가 안 좋네. 근데 곧 있으면 실적 발표입니다. 이러다 골치 아픈 일 생기는 거 아닌가. 내지는 막상 사서 종목을 딱 보니까 저기 산꼭대기에서 종목을 매수한 거예요. 그런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장기적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또는 한 방을 위해서 비중을 집중 투자해서 들어갔죠. 크게 수익을 내려고 떨어졌습니다. 비중 많이 들어가는 거 후회하게 됩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 뭐든지 기본적인 것이 밑바탕이 돼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재무적인 측면, 그리고 항상 가격 메리트, 그리고 위치, 분산 투자가 기본적으로 선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차트를 볼 때는 분봉, 일봉을 좋아하시기보다는 뭐 주봉, 월봉, 분기 차트, 연봉 차트를 통해서 큰 그림을 보면서 이 자리가 안정 구간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 그리고 이제 타점은 아무래도 이제 강한 종목은 저항을 딱 뚫어준다라든지 거래량이 늘어나는 종목들이 잘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죠. 저항을 뚫어주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종목들이 잘 가더라. 그렇죠? 근데 막상 실전에 투자를 해보면 어떤 건 가고 어떤 건 안 갑니다. 그렇죠? 어떤 건 떨어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졌다 계속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결국에는 큰 그림을 보고 안 보고의 차이입니다. 때문에 종목을 선택하실 때 연봉, 그러니까 공부를 이렇게 해보시는 거죠. 일봉 차트만 가지고 분봉 차트만 가지고 이 안에서 뭔가 정답이 나오겠지가 아니라 월봉 차트도 한번 분석해 보시고요. 그렇죠? 주봉 차트도 나름대로 차트 이동평선 깔아보시면서 분석해 보시면 저 자리가 일봉상으로는 좋아 보였지만 큰 그림상으로는 부정적이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내 실력을 이제 레벨업 시켜서 앞으로 좀 매매를 한다면 이와 같은 급락장이 오고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순 일봉 차트, 그렇죠? 단기적인 이슈 이런 부분에만 포커스를 둬서 매매한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장세는 찾아옵니다. 주기적으로. 그때그때마다 문제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달리 없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과 열정을 통해서 답을 찾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답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때가 되면 정답을 찾게 될 테니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타이밍과 종목 선택 둘 다 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어느 한 곳에 집중하기보다는 숲과 나무를 함께 보시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종목과 어떤 선택이 중요한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투자병법과 함께 하시면서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이제 편입주 AS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ASR 종목은요. 코맥스입니다. 코맥스는 오늘 하락장에서 5%대 하락 마감하긴 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좋은 종목이라고 대표님께서 설명하셨는데요. 변동성을 매수의 기회로 살릴 수 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코맥스 오늘같이 좀 하락을 했을 때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좀 확인이 좀 필요하겠지만은요. 지금 현재 상황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은 코맥스를 이제 제시해드린 이후에 약간 변동성을 주고 나서 이제 어제 반등이 좀 나와줌으로써 이제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면은 말씀을 좀 드린 이후에 이제 이쯤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그래서 변동성을 주고 나서 이제 어제 반등이 나와서 수급도 긍정적이고 직전 고점도 이제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왔구나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좀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었으나 오늘 증시 자체가 박살이 나면서 이렇게 쭉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아쉽게도. 그런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거 고려 안 하고 코맥스를 추천하진 않았죠. 그렇죠? 해당 종목은 재무적인 측면 자체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후에 실적 발표 시즌이 온다 하더라도
어떤 변수에 대한 가능성은 낮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해당 종목은 가격대가 4,000원대입니다. 그리고 큰 그림상으로 바닥주죠.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비중을 뭐 50%, 100%만 들어가지 않는다면 뭐 여유 자금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홀딩 방법으로서 이익 구조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고, 내가 비중 조절을 잘했다라고 한다면 떨어져서 물타기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오늘은 그 종목들에 대한 AS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 큰 의미는 없죠. 왜냐하면 오늘 전 종목이 거의 다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오늘 뭐 마이너스 5% 코맥스가 빠졌으니 이거 부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 어떤 수까지 우리가 고려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이 딱 매수 자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은요. 시장이 바닥을 찍고 안정권으로 좀 돌아서면 자연스럽게 코맥스도 반등이 나오겠죠. 그때 뭐 단가 차이가 크지 않으면 그냥 홀딩 하시는 게 좋고요. 단가 차이가 좀 크게 발생하게 되면은 물타기 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제가 이제 대응 전략을 세워 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우선은 굳이 물타기 할 자리는 아니고 일단은 홀딩을 유지하는 쪽으로 일단 계획을 잡으시고요. 굳이 손절까지는 계획을 잡으실 필요는 없다라고 정리를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맥스 지금 상황은 우려할 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계속 보유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물타기나 신규 매수를 해야 할 시점에는 저희가 또 AS 시간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ASR 종목은요, 쇼박스입니다. 쇼박스는 3개월 동안 꾸준히 현재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요. 또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드라마 제작이 본격화되면서 실적이 개선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대표님, 쇼박스 향후에 좋을 것 같다라는 분석이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또 개봉을 앞두고 있는 내용들도 있고 그 실질적으로 또 매출이 좀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 이제 돌입하게 되면 좋은 내용들이 분명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쇼박스를 말씀드렸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선 이제 업종에 대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어락 문화 업종으로 들어가는데 그 어락 문화 업종이 낙폭과대 정별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관련 그 업종에 소속돼 있는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관련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최근에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화면에 보여지는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다음 날 뭐 소폭이나마 반등이 나왔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짧게나마 이제 수익 구간이었었죠. 자,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께 좀 방송에서 인사를 못 드렸죠. 그러니까 사실 그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또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제처럼 시장에 대한 어떤 그 불안정 속에서 종목을 좀 계속해서 끌고 가는 방법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뭐 단돈 뭐 2~3% 정도라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이면 챙기는 게 좋고, 그리고 떨어지면 재매수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면 좋지만 뭐 상황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가 이제 오늘 장이 급락장이 오면서 해당 종목도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7% 정도 빠졌다가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마이너스 4.98% 정도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자, 좀 전에 코맥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고려 안 하고 매매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언제든지 변수는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해당 종목도 마찬가지로 재무적인 측면이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는 봐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재무에 따른 악재에 대한 변수가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는 확인이 된 거고, 가격대는 3,000원대이고 주가는 바닥주입니다. 이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업종도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잠시 잠깐 변동성을 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굳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런 자리에서 종목을 사서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게 뭔 걱정이 있겠어요.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자금력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홀딩 전략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여유 자금이 있으면은 물타기로 진행하는 거죠. 물타기도 투자의 하나의 방법이란 말이죠. 비중 조절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대응 전략은 뭐냐면 저는 웬만해서는 여러분들께 손절을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손절을 칠 종목이 아니니까요. 재무제표가 좋고 가격이 좋고 위치가 바닥이고, 그렇죠?
굳이 뭐 손절을 칠 필요 있을까요? 잠시 잠깐 떨어진다고 해서 손절 친다면 그게 어찌 투자가 될 수 있습니까? 투기에 가깝죠. 그렇죠? 시장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또 이제 노출돼 있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가격대로 진입을 했으나 좀 전에 코맥스를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하게 아직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이제 그 예측이 아닌 바닥에 대한 확인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시장이 바닥이다라고 판단했을 때 이 주식도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반등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내가 매수한 가격과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굳이 비중을 늘릴 필요는 없어요. 굳이. 그러니까 3% 뭐 5% 빠졌다고 해서 비중 늘려가지고 이런 식의 매매를 하시면 비중만 많아지고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 차이가 크지 않으면 그냥 홀딩 하셔서 이익 구조 보고 나오는 쪽으로. 그러니까 수입 보고 나오는 목적으로 제시해 드리는 거지 아니다 싶으면 그냥 손절 쳐버리시죠. 그냥 홀짝이죠. 이런 식으로는 아니죠. 그렇죠? 제가 종목을 들고 나온 이유는 예를 들어서 뽑기 개념으로 종목을 제가 분석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수익을 내드리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이익을 보고 나오는 쪽으로 해야겠죠. 잠시 잠깐 뭐 밀린다고 해서 손절을 친다? 그럴 거면 애시당초 소박스를 추천을 드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당 종목은 오늘에 대한 내용은 일단 홀딩하는 쪽으로 하시고 손절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홀딩하시고 또 내일의 흐름을 또 지켜보고 또 추가적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이 필요 없는 쇼박스, 업종의 유망성과 기업의 가치를 믿고 계속해서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편입주 AS 시간이었고요. 오늘 방송이 끝나면 오후 9시 30분부터 온라인 무료 방송이 이어지는데요. 자, 대표님,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알려주신다고요? 네, 뭐 단기적인 측면도 단기적인 측면이지만 2020년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대세 급등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제가 주말에 좀 종목을 좀 포착을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좀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지금 한 3,000원 정도 가격대 근접에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분석을 좀 해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10,000원대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좀 전에도 뭐 PD님하고 잠시 잠깐 말씀드리면서 히든 종목이 한 10,000원 정도까지는 좀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제가 어이구 그런 소리 방송에서 하지 말라고 이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터무니없으니까 100%가 넘어가니까요. 그런데 사실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시크릿 노트를 통해서 한 2년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제가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렸어요. 이거 굉장히 많이 갈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던 종목들 몇백 프로 간 종목들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방송용 멘트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제 나름대로는 좀 기대치를 좀 가져볼 만한 종목인데요. 왜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잠시 후에 강의를 통해서 또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요. 내용을 좀 들어보시고 잠시 후에 또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종목과 어떤 그 전략까지 좀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대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그 종목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박동혁 대표님 얼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밑에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오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떤 강의일까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실전 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좀 크게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도 한두 종목 정도는 편입이 돼 있어야 됩니다. 해서 단기도 좋고 뭐 스윙도 좋고 중장기도 좋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너무 한쪽에만 치우쳐서는 좀 그렇죠. 너무 단기만 해도 그렇고 또 어느 정도 계좌를 좀 늘려주려면 또 어느 정도 우리가 매집하면서 또 정말로 큰 시세를 볼 수 있는 종목들도 한두 종목 정도는 우리가 포트에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고 또 그런 종목들은 이제 특징들이 있습니다. 쉽게 해서 단순히 뭐 10% 20%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수백 프로, 많게는 1000% 정도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또 히든 종목까지 한번 또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등주들의 공통점 과연 어떤 것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나와라 뚝딱!
자, 오늘도 그 투자병법 시작하면서 나름의 노하우를 또 일정 부분 공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께서 좀 힌트를 좀 찾으시면서 나름의 방법으로 또 정답을 한번 또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등주, 확률적으로 높은 자리가 있다.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세요. 그렇죠? 쉽게 나오진 않죠. 잘 가는 자리는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특징을 찾게 되겠지만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은 때가 되면 정답을 찾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답을 찾을 수는 있는데 때가 되면 그 과정에서 정답을 찾기 전에 매매를 해버려서 문제가 되니까 정답을 못 찾고 이 바닥을 떠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정답을 또 언제 찾을지 몰라요. 그렇죠? 네. 주식을 뭐 3, 40년 하신 분들도 정답을 찾지 못한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또 방송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시간을 단축시켜 드리기 위한 거죠. 아, 이런 식으로도 분석할 수 있구나. 거기서 힌트를 찾으셔서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정답을 찾는 거죠. 그렇죠? 자. 대주전자 재료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저는 이 대주전자 재료라는 종목은 그냥 종목명만 들어도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제가 우리 고객님들과 함께 매매를 많이 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큰 시세를 한번 누려봤던 종목이라서 항상 종목명만 보면 기분이 좋아요. 주가는 하락하고 있지만, 자, 대주전자 재료 화면을 좀 보게 되면은요. 자, 여기 화면 하단을 보시게 되면은 파란색 이렇게 선들이 이제 그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급등하는 종목들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절대 비싸면 안 돼요. 가격이 싸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기억을 잘 떠올려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시크릿 노트를 통해서 지금은 이제 그 투자 방법으로 바뀌었지만은 한 2년 가까이 여러분들 시크릿 노트를 통해서 인사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뭐 종목들 말씀드렸던 종목들 보면은 10,000원대 이상 되는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아마 한 종목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급등하는 종목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가격이 쌉니다. 여기서도 급등이 나오지 않느냐, 비싼 가격이도 당연하죠. 이미 여기서 시작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버슈팅이 되는 거죠. 여기는 운이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급등주의 기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닥이다. 그리고 가격이 싸다. 그래서 정말 큰 시세를 내가 노려보고 싶다고 한다면 10,000원, 20,000원, 30,000원, 뭐 10만원짜리 주식을 사면 절대 대박 수익을 낼 수 없어요. 뭐 100%, 200, 뭐 예를 들어서 300%, 400%를 희망하면서 15만 원짜리 주식을 산다. 뭐 5만 원짜리 주식을 산다. 그렇지 못하죠. 그렇죠? 자, 화면 보게 되면 우선 기본적으로 급등 공식이 나오려면 가격이 싸야 되고 의미 있는 가격대를 뚫어줘야 되는 거죠. 이게 다 매물이거든요. 이 매물. 그렇죠? 이 매물이기 때문에 이 매물을 뚫어주는 바로 이 구간. 그렇죠? 여기를 뚫어줬을 때 이제 대시세가 나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확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점차적으로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반복하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400%, 450% 정도 올라가니 중장기를 통해서 수익을 낸다?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큰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죠. 그러면 이런 종목을 가지고선 단타 매매를 하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수익 매매를 하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중기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활용하는 거죠. 그렇죠? 꼭 중장기로 볼 필요가 없이. 그렇죠? 자, 다음. 정원엔시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전에 많은 분들과 함께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 사고팔고를 병행했던 종목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많은 투자자분들은 이제 중장기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루하니까. 또 언제 갈지 모르니까 400~500% 정도 올라갈 가능성은 있으나 그것이 1년 동안 떨어졌다가 어느 순간 올라갈 수도 있고 2~3년 동안 바닥 찍다가 갑자기 팍 올라갈 수 있는 게 급등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끌고 가는 것도 나름의 방법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활용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화면을 좀 보게 되면 바로 이 자리가 되겠죠. 뚫어주는 자리. 그러니까 바다에서 빠져나오면서 저항을 뚫어주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저항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뚫어주면서 주가 자체가 장기적으로 300% 정도 반등이 나오니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죠. 활용. 그렇죠?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굳이 이걸 계속 들고 갈 필요는 없어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샀다 팔았다 반복한다.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냐. 여기서 사서 물렸어요. 여유 자금이 없습니다. 홀딩 해버리고 여유 자금이 있으면 물타기 해버리는 거예요. 떨어져도 걱정이 없는 거죠. 왜? 재무제표까지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강조드리지만은 매매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돌발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기본에 충실한 종목을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급등하는 종목들은 특징들이 있다. 그렇죠? 단순히 운이 아니란 말이죠. 자, 다음 유성 TNS라는 종목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 자리를 뚫어주면서, 그렇죠? 이렇게 해서 뚫어주면서 대시세가 나오는 거죠. 두 번의 기회 같죠. 그렇죠? 네, 250% 정도 급등이 나왔죠. 최근에 이제 유성 TNS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또 꿈틀꿈틀 되니까 이렇게 좀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있겠죠. 그 유성 TNS라는 종목은 재무적인 측면도 그렇게 크게 나쁘지가 않으니까 나름대로 유성 TNS도 한번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는 종목입니다. 자, 우선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이렇게 크게 올라가니까 얘를 가지고 여기서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활용을요. 그렇죠? 잘 가는 종목들은 잘 가는 자리가 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투자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익 구조를 낼 수 있습니다. 방법은 정말로 많아요. 예를 들어서 단타 매매도 다양한 방법이 있죠. 그렇죠? 스윙도 그렇고 중장기 투자도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단타 매매를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타 매매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께서는 뭐 거래량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렇죠? 뭐 어떤 이슈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스캘핑을 가지고 매매하는 방법, 그것도 정말 다양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 단타라 할지라도 대시세 종목을 먼저 선택을 한다. 그럼 대시세 종목을 먼저 선택을 해서 그 안에서 사고팔고를 병행해서 단타 수익을 낸다. 물리면 홀딩, 여유자금 있으면 물타기, 이런 식으로도 단타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방법.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도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더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다양한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뭐 남들이 이런 식으로 매매한다 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원유 관련 종목들이 뭐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원유 관련들이 막 급등이 나오니까 저런 종목도 이슈 잡아서 거래량 딱 들어가서 뭐 3분봉으로 종목을 탁 좀 잡아서 수익 낸다.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은 나에게 맞지 않는 매매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선수들의 영역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은 굉장히 편하죠. 그렇죠? 물리더라도 끌고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무제표를 보고 가격을 보고 차트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름대로 기법을 적용해서 이런 기법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공부를 하셔야죠. 그거는요. 그렇죠? 공부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도 하는 방법이 있겠다. 뭐 이동평선을 깔아보셔도 될 것이고 뭐 보조지표를 이용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렇죠? 자, 다음. 자, 300%, 500%, 1000% 수익을 희망한다면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거예요. 확률적으로 높은 자리.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높지 않은 자리에서 그걸 기대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종목을 매매하고 몇백 프로 수익을 기대한다? 그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확률적으로 그렇게 안 가니까. 개별주 같은 경우는. 우량주는 좀 얘기가 다르지만 우량주 뭐 현대모비스 같은 거 현대차 잡아서 어느 세월에 수익을 냅니까? 그렇죠? 개별주는 5만 원 이상까지 급등 나오고 추가적으로 10만 원, 20만 원까지 가는 주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5만 원, 10만 원짜리 주식을 매수하고 몇백 프로 수익을 낸다?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매매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대세 급등주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서는 대세 시세가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재무제표가 줘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대시세 종목을 사려면 기본적으로 메이저급들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런데 메이저급들이 싸구려 종목은 사지 않는단 말이죠. 재무제표가 줘야 되고 절대 비싼 주식을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000원 이하권 종목을 가지고 매매했을 때 확률적으로 좋고 위치는 바닥이어야 된다. 무슨 뜻이냐? 10,000원짜리도 바닥인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도 바닥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용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바닥이 아니란 말이죠. 가격 바닥, 가격도 싸고 바닥이어야 되고. 그렇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최저가가 2,000원대 정도를 찍고 반등이 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어느 정도 최저가가 한 2,000원 정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서 반등이 나와야지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이후에 나름의 기법을 적용을 시키는 거고.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2,000원대 바닥을 찍고 올라가야 된다. 자, 보겠습니다. 대주전자 재료라는 종목이에요. 자, 보면 첫 번째 재무적인 측면, 즉 다시 말해서 실적이 아니라 시가총액이라든지 부채라든지 유보율이라든지 재무제표를 뜻하는 거죠. 재무제표가 나쁘지 않다. 첫 번째 조건, 재무제표가 나쁘지 않다. 자, 두 번째, 자 가격이 저평가되어야 된다. 가격 싸야 된다는 얘기예요. 5,000원 이하권 종목, 그렇죠? 5,000원 이하권 종목. 자, 다음. 위치가 바닥이어야 되고 최저가가 2,000원대여야 된다. 최저가, 가장 많이 빠진 자리. 그렇죠? 2,000원 이하 거면 더 좋고. 그렇죠? 일단은 싼 자리에서 누군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다음. 그 다음에 뚫어주는 거죠. 자, 힌트를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뚫어주는 거죠. 노하우죠. 자, 다음 정원엔시스. 자,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재무제표가 좋아요. 가격적인 측면, 위치 바닥 2,000원대, 이 자리가 2,000원대 이하권이란 말이에요. 2,000원대 찍고 반등. 자, 유성 TNS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무제표가 좋고 가격이 저평가. 대략적으로 한 2,000원 정도 되는 가격대입니다. 자, 이 자리는 2,000원 이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위치는 바닥이고, 그렇죠? 여기를 뚫어주는 거죠. 이게 이제 노하우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노하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도 이익 구조를 낼 수 있다라는 거, 힌트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전체 상장돼 있는 종목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매일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재무제표 좋은 종목들 뽑아보고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 거, 막 10,000원짜리 이런 거 말고 5,000원대 정도 이하권에 있는 종목 한번 싹 한번 훑어보고 위치는 바닥권 종목이고, 그리고 2,000원대 바닥을 찍은 상태에서 5,000원이 됐거나 2,000원을 찍은 상태에서, 물론 그 이하면 더 좋습니다. 1,000원대를 찍고 뭐 3,000원대거나 그런 주식들. 그렇죠? 일단 최저가가 싸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나름의 노하우는 공부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그렇죠? 이런 종목들만 가지고 내가 단타 스윙을 병행을 해도 돈 깨먹을 일은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세요? 자, 아주 간단하거든요. 자, 첫 번째 요거, 그리고 두 번째 요거, 요 두 개만 가지고도 돈 깨먹을 일이 없습니다.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러분들. 그렇죠? 주식은 안 망하는 회사 때가 되면 가는 구조거든요. 요 두 개만 가지고도 되는데 나머지기는 뭐냐? 시간 단축. 그렇죠?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용도로 쓰이는 것뿐입니다. 아시겠죠? 자, 힌트를 팍팍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2020년 우리가 대세 급등을 좀 노려볼 만한 종목이 무엇이 있는가? 3,000원대 종목인데 제 나름대로는 10,000원대까지 지금 이제 바라보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땡땡땡땡땡땡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이 재무제표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보이시죠, 그렇죠? 네, 좋은 회사예요. 재무제표가 굉장히 좋고 업종도 나름 나쁘지가 않습니다. 기술력도 있는 기업인데요. 이런 자리가 상장 이후에 역사적으로 한 번 올까 말까 해요. 네, 뭐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뭐 정원엔시스, 유성 TNS 이런 종목들 보면 뭐 상장한 이후에 뭐 한두 번 정도 기회가 올까 말까 합니다. 처음 왔어요. 요 자리 처음입니다. 뚫어줬어요. 재무제표 좋습니다. 가격은 3,000원대. 그렇죠? 긍정적입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당 종목을 제가 잠시 후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종목명을 말씀을 드리고 또 자세한 어떤 기법에 대한 활용들, 매매 전략까지 설명을 좀 드리면서 이 종목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2020년 이익 구조 낼 수 있다라고 제가 또 증명할 수 있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었던 내용들이 있죠. 네, 힌트를 통해서 나름대로 또 방법을 좀 찾아보신다면 머지않아서 선수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의 잘 듣고 오셨나요? 앞서 오늘 강의에서는 대세 급등주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주셨는데요. 이어서 관심 편입주 소개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좀 종목을 좀 돌려보다가요. 단기적으로 좀 나름대로 좀 수익을 좀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뭐 중장기적인 그 관점은 아니기 때문에요. 단기 수익 관점의 내용으로 한번 좀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이렇게 좀 융통성을 좀 발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엠바이오니아라는 종목인데요.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일단 기본적으로 시기 자체가 실적 시즌이 이제 곧 다가오기 때문에 재무적인 측면 자체가 부실한 종목을 사면 절대 안 됩니다. 뭔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 해당 종목이 매출은 뭐 꾸준하게 나오는 기업입니다. 거의 막 20% 정도 이상이 나오고 있고 시가총액이 한 668억이 지금 현재 부채가 100억밖에 안 되고 그 부채마저도 줄고 있고 유보율은 또 늘어나고 있어요. 50, 100, 300%로. 그래서 재무적인 측면이 상당히 긍정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좀 보게 되면 지금 기간이 굉장히 짧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규주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요. 지금 이 시기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시장이 약간 변동성을 주거나 시장이 안 좋을 땐 신규주가 일정 부분 강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박스권을 좀 뚫어주고자 하는 어떤 의지를 좀 보여줬고 여기서 강력한 에너지가 동반이 되면서 박스권 돌파를 해줬으나 오늘 증시 자체가 약간 변동성을 줌으로써 이렇게 떨어졌지만 거래량이 준 상태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일정 부분의 눌림목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마 하루 이틀 안에는 뭔가 좀 변화를 좀 주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매수가는 시가 뭐 근접? 네, 뭐 그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때는 직전 고점이 한 1,500원 정도까지는 좀 반등은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손절가는요, 좀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저점 7,250원 정도로 보면서 대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편입주는 재무적인 측면이 상당히 긍정적인 엠바이오니아였습니다. 목표가는 1,500원, 손절가는 7,250원을 설정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히든 종목은 이어진 온라인 방송에서 공개됐는데요. 대표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조금만 더 주실까요? 네, 히든 종목은 말 그대로 히든 종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단발성 종목이 아니라 큰 시세를 볼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뭐 맨날 뭐 여기저기서 뭐 단기 뭐 단타 뭐 이런 내용들이 뭐 아주 뭐 즐비한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우리 여러분들께서 정말 좀 가치 투자를 하고 싶다면 그리고 단순히 뭐 10, 20% 정도의 목표가가 아니라 방송용으로 조금 적합하지 않은 멘트지만 그 이상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제 나름대로는 좀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뭐 좀 전에 강의를 통해서도 그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기법에 적용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종목들 간의 어떤 그 기간으로 봤을 때 평생 동안 한두 번이 뜰까 말까 하는데 얼마 전에 떴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대가 좀 많이 되는 종목이고 단기, 뭐 스윙, 뭐 병행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단타 매매할 종목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종목 가지고 하는 거죠. 물렸다 하면 그냥 홀딩하시면 되고 떨어지면 뭐 여유 자금 있으면 물타기 하시면 되고, 그렇죠? 그건 이제 또 각자의 어떤 그 투자금에 따라서 또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포트라는 것은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시면 안 되거든요. 단타도 일정 부분 하는 거고 스윙도 일정 부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좀 크게 빅수익을 낼 수 있는 매집주도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뭐 단타 많이 주시니 저는 또 좀 더 좀 특별하게 우리가 좀 큰 시세를 노려볼 수 있는 뭐 매집주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활용을 잘해서 단기 스윙을 병행할 수 있는 종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제 나름대로는 정말 고급 종목을 여러분들께 오늘 잠시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공개하고 전략까지 제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 고급 히든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실 텐데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박동혁 대표 얼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 밑에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투자병법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찬 강의와 좋은 종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